번째 유형 가볼게. 독립사건의 확률에서 서로 독립이다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는 독립이면은 겹쳐지는 것이 A, B 사건의 곱과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저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고 성립하지 못하면 우리 종속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두 사건뿐만 아니라 세 사건이 서로 독립이어도 그 세 개의 각각의 확률의 곱과 서로 같다. 셋 다 겹쳐지는 거. 요것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세 개짜리도 뭐 그걸 똑같이 외우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할 것은 이거 이제 독립이 나왔을 때 우리 A집합, B집합에 대해서 하는 것은 P, A 합집합 B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 다음에 빼기 P,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독립이라는 게 더 추가가 된다면 요게 뭘로 바뀔 것이다. PA 곱하기 PB로 바뀐다는 요 공식으로 모든 밑에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 저식을 적어 놓도록 합니다. 저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우리는 어떤 값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벌써 확률이 다 끝났네. 7분의 4 절반 넘게 이제 끝난 거죠 벌써. 이빨에 붙어가지고 난리나. 혼자 먹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 일단 A, B 두 사건은 독립이고 A라는 사건이 4분의 1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겹쳐지는 확률. 겹쳐지는 확률. 그럼 또 가면 되겠지? 얘는 PA 곱하기 그 다음에 P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 독립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얘가 4분의 1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얘는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PB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PB를 구하는 거긴 한데 B의 여집합. 그래서 그림상 그려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고, 자,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U 이렇게 됐을 때 여기 B집합이 있겠대. 그럼 당연히 여기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전체를 합하면 1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B에 대한 확률을 X라고 넣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확률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4분의 1x.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확률은 얘는 1-x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한다면 x 값은 얘는 5분의 4가 되겠다라고 해서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의 확률을 뺀 것이다. 이런 정도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조건부 확률이 나와 있는 거는 없나? 자, 그래도 좀 3개짜리 나와 있는 거 보자. 38번 가볼게. 조금 줄일게. 자, 38번에서 이제 A, B, C가 4 나와 있네. 자, 일단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네. 그러면 첫 번째, 요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A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정도로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독립이라는 거 가지고 얘는 PA 곱하기 PB구나. 자, 그러면 4분의 1은 PA가 저쪽에서 3분의 1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PB의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확률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PC를 구해야 BC가 나와 있는 저 공식 하나가 뭔가 있는데 여기서 뭐 C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일단 BC는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은 겹쳐지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교집합 C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PB 플러스 PC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교집합 C인데 그거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식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죠. 합집합 6분의 5라는 것은 B집합의 확률 우리가 구해놓은 얘가 4분의 3 플러스 PC. 그래서 여기서 PC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C집합의 확률. 넘겨서 산수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죠?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뜻입니다. 자, 상문제가 있네. 자, 40번 가보자. 40번에 일단 A, B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PA 플러스 PB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요거는 뭐냐면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거네.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도 상관없죠. 오케이. 그렇다는 것은 얘는 1-P A 합집합 B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거의 어떤 것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1에서 어떤 걸 빼서 최대가 되겠다는 것은 이 합집합이 뭐가 되면 된다? 최소가 되면 되겠네, 그치? 요 확률 자체가.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작은 걸 뺄수록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PA 플러스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독립이야. 그래서 우리는 PA 곱하기 PB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 되셨죠? 독립이란 말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PA 플러스 PB가 2분의 1로 나와 있네.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적자. 마이너스. 그때 PA 곱하기 PB는 아이고 PB. 얘는 알 수가 없네. 와. 곱은 어떻게 구할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요 식 자체는 이제 요렇게 바뀌겠네. 1에서 뺀대. 얘를 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PA 곱하기 PB 요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상문제답게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제 우리는 얘만 구하면 얘만 최대가 된다면 거기다가 2분의 1 더한 것 값이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최대값? 곱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하면 산술기하를 떠올리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것은 이상이다. 2루트 PA 곱하기 PB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산술기하 평균. 괜찮습니까? 그러면 2로 나눠주면 4분의 1 이하. 양변을 제곱하면 요 값이 뭐 이하다? 16분의 1 이하가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 얘가 16분의 1 이하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16분의 1일 때 이 전체 값의 합이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16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6분의 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시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얘기를 해 주시죠. 납니까? 자, 그래.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자, 산술기하 평균 너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일단 이거 다 적었니? 지울게.
지워도 되겠지? 자, 우리가 명제에서 산술기하 평균과 하나의 공식을 더했는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라는 걸 했지만 산술기하 평균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이란 뜻이야.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이란 뜻입니다. 루트 AB.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산술 기하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세 가지를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출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 2분의가 싫어서 2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은 이상이다. 2 루트 두 개의 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호 조건은 여기에 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산술 기하 평균은 어떨 때 구하냐면은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얘는 둘레의 최소, 얘는 넓이의 최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주로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명제에서 많이 했던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등호 조건을 쓰는 것은 A, B가 각각 얼마일 때 문자의 값을 찾아내야 될 때, 결국 변의 길이들을 찾아내야 될 때 등호 조건으로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꼭 알아두고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활용 파트만 조금 남았네. 유형 10, 11, 12 세 가지 정도만 진행을 한다면 문제는 끝이 나겠네. 나 왜 문제가 그러지? 잠깐만. 안경을 바꾼다. 자, 일단 다 적었죠? 자, 유형 10쪽으로 넘어가 볼게. 유형 10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43번 가볼까?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 B, C가 닫힐 확률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셋 다 열려있으면 안 켜지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셋 다 열려있을 때 그럼 A, B, C A, B, C 열려있는 것을 X라고 할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류는 통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A, B 상관없이 C만 열려있어도 얘만 열려있어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 그 다음에 C의 여부와 상관없이 A, B만 열려있어도 당연히 전류는 흐를 수가 없네? 이런 걸 의미하겠다, 그지? 자, 그랬을 때 불이 켜지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제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가 열리고 닫히는 거하고 B가 열리고 닫히는 거는 영향을 주는 거니? 각각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닫혔다고 해서 얘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진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독립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상에 나와 있구나.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스위치는 독립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불이 켜지지 않는 거. 자, 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자. 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나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만 열려 있더라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얘만 열려 있더라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이던가 또는 얘이던가니까 우리는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닫힐 확률이 0.5면 열릴 확률은 뭐니? 0.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될 확률은 뭐 C 상관없이 얘가 닫힐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열릴 확률은 0.4 곱하기 0.3 해서 0.1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얘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 A 0.5 더하기 0.12 마이너스 이거 두 개의 확률을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소수점 때문에 힘듭니까? 0.0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답은 몇 번이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 나오죠? 오케이. 자, 뒤에 유형은 다 똑같은 활용들을 가지고 가는 거다. 자, 일단 3문제 46번인데 일단 이거 같이 하자. 나머지도 할 게 많으니까. 46번 가볼게. 자, 그래서 스위치랑 이런 식으로 대진표 나오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A, B를 포함한 6명. 그러면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이렇게 있는 거네. 일단 6명. 자, 그러면 A가 부전승으로 가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네. 그러면 B가 어디에 있을 때 A, B가 시합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뜻이야. 하게 된다는 것은 A가 당연히 올라오겠지.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면은 B가 져버리면 시합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올라오면 딱 만나니까 시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있다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 다음에 A도 이기고 와야지 결승전에서 B와 경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위치한다면 얘는 두 번 이겨서 오고 얘도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네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B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위치하는 것을 A. A 사용됐네? B. 요 지점을 B 지점.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일단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B 지점에 위치한대. 그러면 A, B도 헷갈려. C, D, E라고 할게. 지금 B라는 놈이 사용됐네. 미안하다. 자, 그러면 C 지점에 위치한데 B라는 게. 근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에 있어도 한번 올라서 오는 거고 여기 있어도 한번 이겨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건 신경 쓰지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총 5개 중에 2군데 위치할 때 그래서 5분의 2 얘도 5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5분의 1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지점에 B가 만약에 위치하면은 A하고 경기를 하려면 B는 한 번 이겨서 와야 되네. 한 번만 이기면 되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났어. 그런데
만약에 B가 요 둘 중에 하나 여기에 존재한다면 A도 한 번 이겨서 와야 되고 B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제곱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확률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때 위치할 때는 2분의 1이 몇 번 와야 됩니까? A가 한 번 이겨서 올라오고 얘는 한 번만 이겨서 가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는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나온다. 되었습니까? 쌤, 화장실 갔다 갔다 와.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갔다 올게. 자, 그러면 46번의 정답은 얼마입니까? 10분. 그렇죠. 10분의 3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1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문제 지문에서 확률은 문제 지문에서 키워드인 단어들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네. 한 번 더 점검을 가자. 우리는 이항정리에서 이런 걸 하나 배웠고 독립시행에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계 넘어가서 이항분포라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몇 번 중에 몇 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게 R번이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n-R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우리는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공할 확률. 그러면 공격 성공률이 성공할 확률이구나. 75%라는 것은 P라는 것이 100분의 75, 4분의 3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공격을 3번 시도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 그러면 3번 시도해서 성공할 것이 횟수가 0, 1, 2, 3인데 우리는 얘를 원하는 거네 라고 하네, 그지? 그러면 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빼는 거야. 0회를. 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 빼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성공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라는 것은 1이죠. 자, 0회라는 것은 몇 번 중에서 3번 중에서 0번 일어난다. 일어나는 4분의 3이 0번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 1-P 4분의 1이 3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가 64분의 1. 그러면 얘는 64분의 63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하겠구나. 한 번 이상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뭔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호호호호호. 49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49번 별표를 칩시다. 49번. 자, 어느 과자 회사에서 이벤트로 과자 6봉지. 우리가 보통 그 병따개에서 그 전에 그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그 비타 500 병뚜껑 땄을 때 거기에 뭐 꽝 이렇게 적힐 수도 있고 뭐 하나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6봉지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6봉지 중에서 적어도 한 봉지의 비율로 봉지 교환권 한 봉지를 더 주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P 6봉지 중에서 한 봉지는 들어있다. 자, 그러면 경품으로 과자 한 봉지를 더 준대. 자, 과자 5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한 봉지를 받아야 된대. 그러면 총 6봉지가 되겠지. 6봉지의 과자를 받을 확률을 우리는 구하시오. 자, 그러면 5봉지 중에서 하나가 경품에 걸려야 하나만 걸려야 된다. 그래야 한 봉지를 더 받았어.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5봉지 중에 한 봉지가 당첨이 돼야 돼. 그러면 일어날 확률 6분의 1, 얘가 1.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5가 5. 그래서 한 봉지 했더니 얘를 한 봉지를 받아서 아, 우리는 6봉지가 결론적으로 만들어졌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 자, 5봉지 중에 한 봉지만 당첨이 되면 당연히 한 봉지를 더 받아서 6봉지가 됐어? 그런데 요 받은 봉지는 당첨이 되면 한 봉지를 또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7봉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니? 당첨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6분의 5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얘 때문에 별표를 친 겁니다. 자, 우리 6봉지 과자를 받을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7봉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습니까? 저거 안 똑같은 거. 요거 한 봉지 당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저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라는. 그렇지, 여기 나온다는 뜻이지. 6이 몇 개 있니? 6이 7개 있죠? 뭐가 안 나오는데? 한 봉지. 왜 6제곱이지? 잠깐. 아, 여기가 4구나. 총 5봉지를 한 거죠? 미안하다. 왜 요번이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지? 쉽게. 자, 50번 한번 풀어볼래? 50번. 다 돼간다. 자,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일단은 채용 절차 중에서 검사는 2번까지만 기회가 존재한대. 자, 1차 체력 검사를 모두 치르고 그러면 어떤 놈은 그냥 통과해버리겠네? 그럼 얘는 2차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떤 놈들은 떨어졌어. 떨어지면 2차 체력 검사를 또 받아서 여기서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1차 체력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 돼. 그러면 여기 경우는 일단 2분의 1 통과하는 거 2분의 1 이렇게 되면 성공했다. 됐지? 그런데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1차에서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통과하지 못할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얘는 통과를 못하고 여기선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면 2차 체력 검사에서 통과할 확률은 5분의 3이네. 얘가 통과할 확률. 그러면 우리가 구할 통과할 확률은 얘를 더해주는 것이 최종적인 일어날 확률이 된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얼마입니까?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8? 그러면 5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야. 아, 그러면 이제 5명 중에 4명의 지원자가 이런 확률로 통과를 하겠죠? 자, 그러면 5명 중에 4명. 그 4명은 통과를 해야 되는데 4명. 그러면 통과하지 못할 확률은 5분의 1 되겠죠? 얘는 1명. 결국 요거를 찾아내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조금 중요하겠죠? 이거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 대략적인 수용도나 표나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천천히 다시 깔끔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요거 다 적은 사람은 유형 12에다가 별표 2개 정도로 칩시다. 이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 첫 번째 활용 1은 같이 풀었던 아까 전에 그 봉지 나오는 그런 정도, 그리고 요 상문제 정도 나와주면 다행인 건데 그 다음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근데 유형 심의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많이 나와. 자, AB팀이 있는데 일단은 7전 4선승제로 하겠대. 그럼 4승을 하면은 딱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 보통은 뭐냐면 B팀이 다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을 이렇게 많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근데 얘는 뭐야? 우승팀이 결정된다? 그러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해도 되고 B가 우승해도 상관없는 거네? 라는 뜻입니다. 자, 보통은 한 팀을 결정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한 팀을 딱 고정해. 자, 그러면 우린 생각해보자. 1, 2, 3, 4, 5, 6, 7전을 할 건데 얘는 경기가 치러지지 않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승팀이 밝혀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긴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니? 네 번 중에서? 그렇지. 이기는 것이 3번이고 일단 지는 것은 한 번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괜찮죠? 그럴 때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에서 이겼을 때 4승으로 게임이 딱 끝나버리는 거야. 야구 많이 해본 사람은 알죠? 그쵸? 왜 대답을 안 해? 네. 너희 둘이 야구를 제일 좋아하잖아. 광주까지 가겠다며. 개막전 보러 광주. 상호 빼줄게. 저 창원 가요. 주말이요. 어? 전 창원 가요. 저 개막전을 거기서 해? 아니요, LG 안 하는데 부산 거 보러 가자 해서. 그래? 야, 여기서도 첫 경기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하는 첫 경기에서 개막전처럼 이렇게 하잖아. 비슷하게. 산모 다음 날에 있는데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줄게. 부모님 허락만 있다면. 나는 하루 정도는 그것도 괜찮아.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물론 해외 축구 때문에 해외 나갈 수는 없지만 국내는 그래도 갈 수 있잖아. 단시간에. 뭐 안 다치고 오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우승할 확률, B가 우승할 확률 이거를 더해줘야 되겠네. 불행하게도 두 개는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A가 3승 1패를 해야 되겠대. 자, 그러면 4번 중에 3번. 어떻게든 얘도 4번 중에 3번이 되겠죠? 그런데 A가 3승하는 거,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네. 그럼 얘가 3분의 1이 3번, 3분의 2가 2번. 그러면 얘는 B가 이기는 거니까 A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이고 한 번, 3번, 얘가 3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가 이기는 거네. 3분의 1. 그리고 B가 이기는 거네. 그러면 3분의 2. 자, 요걸 가지고 계산해서 쑥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좀 문제를 좀 마지막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 항공사 예약도 많이 나오네. 계산 나중에 하자. 자, 항공사 예약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 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줄에서 또 한 2문제 정도를 더 해볼게. 자, 항공사 1등석을 예약한 후, 자, 취소될 확률이 10분의 1이래. 그럼 취소에 대해서 간다면 P가 10분의 1이 되겠다는 뜻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취소할 확률을 고려하여 8좌석이 있어. 1등석 8개가 있는데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10건의 예약을 받았대.
절대로 항공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8건밖에 예약을 못 받아.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더 이상의 예약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자, 8개밖에 없는데 10건의 예약을 받았대. 그러면 1등석이 부족하게 되겠대. 그러면 취소되는 것이 취소가 없대. 그러면 10건의 예약을 받았으니까 1등석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취소가 0건, 1건이래. 그럼 한 명은 사라졌으니까 9건, 아직까지 1등석이 부족하죠. 그런데 취소가 2건 이상 되면은 1등석은 그냥 다 괜찮네, 그지? 아, 그럼 우리는 취소가 이렇게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건 중에 몇 건? 0건. 취소가 불행하게도 0건이래. 그러면 10분의 9가 10번 다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10건 중에 1건. 취소가 고작 하나밖에 없대. 10분의 9가 9건. 얘를 더해 주시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물론 통문에서 확인하는 건데 일단 이 정도 계산으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 답을 찾아내보고 안 되면 나한테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오른쪽 줄에 이제 54, 55, 56이 남았는데 이따가는 요 유형이 너무 중요해서 54, 55, 56을 한 10분 정도 주어줄 테니까 이 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었더라도 나랑 하나, 둘, 세 개를 또 풀이를 할 거야. 그 유형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 자, 이따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데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일어날 확률을 봐. 주사위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일어날 확률로 우리는 구하는 거잖아, 그지? 소수는 2, 3, 5 세 가지네, 그지? 아, 그러면 P라는 것은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구나. 그러면 Q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뭐 이 정도 딱 생각해 놓고, 그러면 9개 중에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네. 1부터 9까지 중에서. 그러면 짝수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지. 아, 그러면 만약에 9개 중에 짝수 4개 나오면 9개 중에 홀수 5개 나오면 이렇게 돼서 먼저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짝수가 나오면 주사위를 몇 번? 3번 중에 2번이 소수가 나와야 되고, 홀수가 나오면 2번 중에 2번이 모두 나와야 된다. 요걸로 이제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몇 번 시행해서 2번 일어난다. 3번 중에 2번 일어나야 되네. 근데 특이하게도 2분의 1에 일어날 확률이 나온다면 2분의 1을 2번 하고 2분의 1 일어나지 않는 걸 한 번 하더라도 어떻게든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숫자가 그냥 요 지수로 오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2번이네? 아,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 나와야 되네. 2번 중에 2번이 다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을 2번, 일어나지 않을 2분의 1이 0번 해봤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찾을 확률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일어날 확률을 항상 먼저 찾으라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 몇 번 중에 몇 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것들을 조금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훈이 수능 와서 다 풀었니?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와, 정해껏 끊었는데 늦게 오더라. 오늘 아침까지. 정해껏 끊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해석으로 또 가봅시다. 그 다음은 어떤 건지. 자, 55번. 자, 근데 얘는 점수의 합이 3 이상이래. 그러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앞면을 기준으로 잡아도 얘도 2분의 1이고 뒷면도 2분의 1이네.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2분의 1이 몇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치? 6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3점 이상이 돼야 된대. 6번 중에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이 6번 중에 자, 일단 3 이상의 확률이니까 얘가 6번 나오면 12점으로 돼서 그냥 3보다 훨씬 더 큰 값이지.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쪽부터 가는 거야. 그러면 점수 마이너스 6점이죠. 그 다음에 5번 1번 그러면 2점 마이너스 5점 하면 마이너스 3점. 그 다음에 2번 4번 하면 얘는 4점 마이너스 4점 해서 0점. 그 다음에 3번 되면 6점 마이너스 3점 하면 3점. 그러면 요 아래쪽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겠네. 그래서 쭉 가가지고 6점 0점. 그럼 생각해보자. 0부터 6까지 7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는 3가지 경우고 얘는 4가지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물론 얘를 하는 거긴 한데 1에서 얘를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전체에서 얘를 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하나라도 좀 적은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가 뭐니? 전체는 1이야. 얘는 앞면을 기준으로 하든 뒷면을 기준으로 하든 2분의 1의 6제곱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6번 중에 0번 2분의 1이 6제곱. 얘는 6번 중에 1번 2분의 1이 6제곱. 6번 중에 2번 2분의 1이 6제곱. 어떻게든 2분의 1은 6개 있을 수밖에 없겠다. 특이한 경우.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해서 빼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1에서.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질 때는 일어나는 게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게 몇 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시행 횟수만 지수로 그냥 갖다 놓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넌 어떻게 했니? 되는 걸로 한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뭐. 괜찮습니까? 마지막 문제 가도 되겠죠? 자, 이 56번 같은 경우도 뭐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가는 건데 일단은 저 색칠된 영역을 지나야 되겠대. 자, 그러면 2가지 방법 중에서 너희가 편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요 지점을 지날 때, 요 지점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색칠한 부분을 지나려면 A 지점 또는 B 지점을 지날 때. 자, 그렇다면 이거로 첫 번째 경우로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A 지점을 지날 때 더하기 B 지점을 지날 때 빼기 A, B 다 지날 때 이런 식으로 구해서 집밥처럼 생각해서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나는 귀찮은데요? 싫은데요? 어떻게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요 지점에 와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 지점에 와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이 지점에 와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이 3개를 더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3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를 C, D, E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난 2번째 방법으로 가볼게. C 지점 간대. 자, 일단 3의 배수 36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얘 이쪽으로 1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눈 나온다?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2가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칸 가고 오른쪽 한 칸, 위쪽 3칸이니까 4번 중에 한 번 일어나네. 3분의 1이 한 번 일어나면 3분의 2가 3번 일어나면 되구나. 어떻게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무조건 와야 색칠된 영역을 지난대.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D 지점으로 와서 색칠된 영역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두 번 가야 되지? 총 4번. 4번 중에 2번,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2번. 그런데 요번에 여기 와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3분의 2가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3번, 2번 가야 되지? 그래서 5번 중에 3번, 3분의 1이 3번이면 3분의 2가 2번 하고, 여기서도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3분의 2. 그래서 3의 6제곱이 여기서 나오죠? 얘네들은 3의 5제곱이죠? 그러면 분모 문제 3을 하나 곱해서 이렇게 구해주시오. 요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체에서 아니 이걸로 구해도 상관없지만 난 두 번째 경우로 해설하고 조금 다르게도 해봤다. 해설은 첫 번째 경우로 나타낸 걸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단원 조건부 확률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률은 다 끝났다. 이제 정리를 잘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